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7월달, 8월달 단원별 문제풀이하는 첫날입니다. 첫날 자료 2장 받으셨을 거고요.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은 자료를 출력을 하세요. 2장을 잠깐 정지 버튼 눌러놓고 자료 2장을 출력을 하시면 첫 번째 자료가 이제 7, 8월달 강의 계획표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가 이제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입니다.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는 오늘 어떤 부분이냐면 부동산 경제론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제론 부분은 그 수요 공급 이론하고요. 경기 변동 이론하고 두 개 파트고 우리 그 교재 기본서 페이지로 본다면 약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A4용지 앞뒤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실력 있는 선생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참 실력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력 없으면 이거 못하거든. 근데 이게 한 장에 뭐 제가 필요한 부분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좀 이따 나중에 저랑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요. 필요 없는 파트가 한 개도 없고 필요 있는 거 다 넣었으면 경기 변동까지 다 넣고 요걸 갖다가 그냥 나눠드리고 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춤 마칠 때 요거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암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는요. 요게 뭐냐면 오늘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강의 계획표 2주차가 뭐예요? 경제론이죠. 이게 경제론. 그 다음 주차 거를 미리 예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경제론 할 건데 경제론 분량을 예습시켜드리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투자론 분량을 예습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습을 자꾸 시켜드리면서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를 매주 한 장씩 해서 최종 암기를 시켜드릴 겁니다. 10점 올리기 암기 자료는 수업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암기를 시켜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잠깐 고이 접어 넣어 놓으시고요. 강의 계획표를 좀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표. 강의 계획표 먼저. 자,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이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총 8주 과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강좌 수는 이제 4강씩 8강이니까 32강, 32강이고 1주차 때는 총론 할 거예요. 오늘은 총론. 오늘은 뭐 쉬운 부분입니다. 쉬운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문항은 한 2~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페이지는 23쪽부터 61쪽까지라고 돼 있고 그 옆에 주요 문제라고 돼 있는데 주요 문제는 이제 그 목이 칼이더라도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목이 칼이더라도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보통 이제 그 다른 교수님들이 그 강의 계획표를 낼 때는요 어떻게 내냐면 그냥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도 나간다 이렇게 약간 성의 없이 내는데 저는 이렇게 문제까지 핵심이 되는 문제들 요거 내가 다 체크한 거예요. 내가 내 문제집에다가 다 체크해가지고 이 정도 문제는 꼭 소화해야지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 학기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주요 문제들은 색깔 다른 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집중력을 키워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딱 넘겨보세요.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풀이 유의사항 및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강의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시험이 한 7일, 6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약 10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간 잘 가죠. 예. 시험 날짜가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중반부를 넘어서 종반부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론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부터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작년 11월 달부터. 그럼 봐봐요. 작년 10일, 12, 지금 올해 1, 2, 3, 4, 5, 6 이렇게 총 12개월 중에 장장 8개월 동안 이론 정리만 했어요. 우리가 8개월 동안. 이론 정리는 특징이 뭐냐면 이론 정리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꾸 옳은 것만 했다고. 옳은 거. 제가 강의를 할 때 옳은 것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동안 봤던 기본서, 두꺼운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틀린 거 있어, 없어? 없지. 틀린 거 있으면 안 되지. 옳은 거 봤고, 요약집 있잖아요. 그죠? 거기도 옳은 것만 봤어요. 우리가 옳은 것만 계속 봤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풀이의 90%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고 나와요. 또는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문제풀이는 거의 문제풀이의 90%, 뭐 90%라고 얘기해도 좀 그래. 사실은 전체 과목을 따지면 95%도 넘어요.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틀린 걸 찾아라는 것은 뭘 찾으면 돼? 틀린 걸 찾으면 돼. 몇 개 찾아야 되면 한 개 찾으면 돼요.
틀린 관계 찾으면 그게 답이겠지. 근데 중요한 건 옳은 걸 찾으라는 것은 뭘 찾으면 되냐면 옳은 걸 찾으면 안 되고 틀린 걸 4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옳은 것만 공부하다가 틀린 걸 한 개도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옳은 거를 틀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8개월 동안 옳은 것만 찾다가 계속 옳은 것만 공부하다가 이제 틀린 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7, 8을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좀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책을 쭉 읽었단 말이지. 근데 7, 8월 달 문제풀이 2달을 하고 나면 문제 지문을 어떻게 읽냐면요. 한 개 지문을 보더라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아, 요거 어떤 부분을 틀리긴 했을까? 근데 요 과정이 이제 7, 8월 달을 거치고 나면요. 지문을 볼 때 약간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조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실 때 옳은 지문 추정의 원칙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이란 것은 1번 지문이 딱 떴어. 그럼 어떻게 보냐면 틀렸을 거야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틀린 부분을 찾겠지. 없어. 틀린 부분이. 그러면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번 지문이 딱 뜨면 깝깝한 사람들. 1번 지문이 딱 뜨면 이거 옳을 거야 하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어느 부분을 틀리게 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틀린 부분이 없어. 그럼 다음 지문 넘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추정을 할 때 틀렸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한 다음에 지문을 보시게 되면요. 실력이 쭉쭉쭉쭉 느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주 틀리게 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우리 한 문장에서. 그러니까 정책론에서 투자론에서 수요공급이론에서 금융론에서 자주 틀리게 내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틀리게 내는 단어가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기본서를 보게 되면요. 그 기본서에 다 형광펜 처리해놨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쳐놓고. 아, 그래서 동그라미가 돼 있구나 여기. 그래서 여기 형광펜이 돼 있구나.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가을에. 가을에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형광펜하고 밑줄을 언제 쳤는데? 봄에 쳤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강조했던 시가 서정주 시인의 국화잎에서. 국화가 언제 펴요? 가을에 피잖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형광펜을 쳤구나라는 생각 그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 추정의 원칙으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다 보면요. 실력 향상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7월 8월 문제풀이 이전에 점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계신데 사실은 크게 점수 나올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내용이. 근데 이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문제풀이로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실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실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공부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보시고 공부 방법 제시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 방법.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우리가 7월달, 8월달에는 중점을 둬야 되는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단원별 문제풀이. 자,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우리가 기본서나 요약집 수업했던 대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차가 쭉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차별로 오늘은 총론이면 총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이 수요공급이면 수요공급 이론정리 깔끔하게 조금 하고요. 그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단원별 문제풀이는 꼭 반드시 3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어도 1차 과목에서는요. 예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습을. 예습을 하라는 말은 미리 문제를 풀어오라는 거지. 예습을 해오시라. 예습은 미리 풀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나눠드린 거냐면 진도표를 나눠드린 겁니다. 미리 풀어오시라. 미리 풀어오시라. 근데 미리 풀어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저랑 같이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미리 풀어오는 문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총론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진도를 바꿔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은 안 풀어도 되는 파트 제가 총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저랑 쓸게요. 저랑. 영어로 위드미, 저랑 문제풀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복습은 집에 가서 집 독서실 도서관 절 이런 거 있죠. 예. 아무튼 단원별 문제풀이는 꼭 반드시 3단계를 거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1차 과목은요. 미리 문제를 풀어와야 돼. 안 풀면 효과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파트에서 한 50%밖에 효과를 못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오시라.
문제 풀어오시고, 두 번째는 저랑 같이 문제를 풉니다. 문제풀이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복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예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습을 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주 수업은 수요 공급 이론, 경기 변동 이론 수업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라고 하면 문제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풀라고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본서로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 이론을 정독해 버리는 겁니다. 정독. 아주 그냥 막 2박 3일 동안 수요 공급만 보는 거예요. 경기 변동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잘 풀리지. 무슨 소리야, 지금. 잘 풀리지. 2박 3일 동안 수요 공급만 봤는데 잘 풀리지. 근데 그때 풀린 문제는 본인 실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냉정해야 돼요. 다시 냉정하게. 그럼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문제 적용이 되고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 적용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 정규 과정을 그대로 밟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3, 4월 달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요, 아예 이론 정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문제 바로 푸는 것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야 풀지 내가 한 개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보긴 보는데 가볍게 요약집 같은 걸로 진짜 가볍게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로 기본서라든지 자세하게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럼 본인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는 가볍게 안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이론 정리를 합니다. 요약집 같은 걸로 가볍게 이론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이제 풀 거 아닙니까? 그죠? 풀 때 유의할 점. 반드시 시간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시간 측정. 시간 측정은 1분에 한 문제꼴로 하죠. 1분에 한 문제꼴. 이렇게 해놓으면 시험 가면 시간이 좀 남아요. 1번에 한 문제꼴. 1분에 한 문제꼴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려보니까 문제가 1번부터 28번까지야. 전체 보니까 한번 풀기 전에 문제 숫자를 보면 되겠죠. 문제를 셀 필요는 없죠. 마지막 번호만 보면 되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럼 28번까지면 시간을 딱 28분을 재서 문제를 푸는데, 28분을 잴 때 시계를 휴대폰으로 쓰지 마요. 휴대폰으로 쓰지 말고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시계를 하나 사세요. 그러니까 좋은 시계, 롤렉스 이런 거 까르띠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지고 갈 시계를 지금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그걸로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요. 이제 시험 전날까지 시간을 측정을 하긴 했대. 근데 자기 휴대폰으로 한 거야. 자기 휴대폰으로 했는데 갑자기 시험장 갈 때는 휴대폰으로 시간 측정하면요, 되긴 되는데 5년 동안 시험을 못 쳐요. 부정행위자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을 못 본다는 거지.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본인 나름대로 어떤 시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휴대폰 시기는 보통 전자 형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장 갈 때 시계를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시침으로 된 걸 가져가 버렸어. 물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험장 가면요, 여러분들 돌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20분 남았는데 40분 남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간 전자로 측정하다가 시침으로 된 걸 측정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 않을 테니까요. 가는 길에 시계 이렇게 전자로 되는 거 이렇게 요런 거 좋아요. 요런 거. 저는 요런 것도 추천합니다. 줘봐. 줘봐요. 얼마 줬어요? 5,000원 줬어요? 안 모르겠어요? 예. 사기당한 것 같은데 5,000원 아닌데 이거 한 3,000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거. 색깔은 아무거나 준비하셔도 되고요. 예, 핑크색 준비하셨는데 요런 거 갖다가 요게 딱 놔둘 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걸로 시간 측정해서 25분 측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28분이면 28분 이렇게 측정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시계 측정하고 보다가 시험장 가서는 또 휴대폰으로 안 쓰고 그러면 또 돌발 변수라는 거죠. 최대한 우리 편안하게 시험을 치려면요, 지금부터 시험장 갈 때 시계를 준비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시기를 놔두고 시간 28문제면 28분, 32문제면 32분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유의할 점은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요, 수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갑자기 한 70문제, 80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70개, 80개를 한 번에 다 풀면 제일 좋아요. 다 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시간을 측정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80문제가 나왔다면 그걸 갖다가 분질러 1분부터 40분까지 40분 치고, 41분부터 80분까지를 또 40분 치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하필
분필이 가능합니다. 하필 분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합해서 그 분필해서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다만 시간 측정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 시간 측정하지 않고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실 예정이실 분들은 아예 풀지 마세요. 그 정말 나쁜 습관이거든요.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시간 안 재고 문제 푸는 거는요. 그게 머릿속에 딱 그 습관으로 딱 굳어지는 순간요.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제 하나 놔두고 푸는데 5분씩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5분씩. 근데 5분씩 걸리면서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 고민할 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지 알아요? 시간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3번일까? 5번일까? 뭘까? 3번 해버릴까? 아니야. 5번이 더 같은데? 막 이렇게 달콤한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요. 문제 몇 개 안 풀었는데 시간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사 선택을 하면 1번부터 70번 문제까지가 다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다 어려운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건 쉬울 거고 어떤 건 어려울 거라는 거지. 그럼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간 측정이 시간이 딱 가고 있으면 앞에서 시계가 막 움직이고 있으면 쉬운 것부터 찾아서 풀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어려운 거는 나중에 찍게 돼 있다니까. 어쨌든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찍는 것까지 해. 답 모르겠으면 찍는 것까지 해. 어쨌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푸시고 반드시 채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채점. 채점은 혹시 옆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채점은 아주 작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채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내버려 두고 틀린 거는 동그라미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예. 맞는 거는 그냥 놔두고 틀린 걸 동그라미 해버리는 거야. 그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맞아 보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채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채점을 꼭. 그래서 일단 가볍게 이론 정리를 하거나 이론 정리 아예 하지 말고 시간 측정해서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만 딱 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들으러 오시면 돼요. 제 수업 들으러. 그럼 오늘 같이 이제 옳은 거지. 그럼 제가 문제를 막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랑 같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맞춘 거 있잖아요. 그죠? 맞춘 거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맞춘 거는 맞추기도 했고 수업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돼. 그러면 요거는 그냥 복습 삼아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복습 삼아. 들으시는 거고. 맞춘 거긴 한데 내가 이거 잘못 맞춘 것 같아. 내 해설을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요거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또 해야 되겠지. 그리고 틀린 것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틀린 거지만 이제 요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내가 잠깐 실수했던 것 같아. 그럼 요거는 복습 삼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것 중에서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때려주고도 이해가 안 되겠어. 요거는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해야 될 행동이요. 물론 필기도 따라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체크 표시를 하면서 따라오세요. 체크 표시. 맞는 거든 틀린 거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체크 표시를 하세요. 문제다가 체크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문제 다 필요 없고 지문 3번, 4번만 보고 싶어. 그럼 지문 3번, 4번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표시는 많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집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복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습을 할 때는 반드시 기본서로 해야 됩니다.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최대한 자세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력의 완성이 될 거예요. 실력의 완성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습을 할 때 다 하면 안 돼. 만약에 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를 풀었어. 그 80문제 복습을 다 하면 안 돼. 복습하다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체크를 하라 그랬잖아, 체크를. 그러니까 만약에 10문제를 제가 풀이를 했다면요. 체크되어 있는 게 한 두세 개? 아니면 두세 개 받고 지문 한 네다섯 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체크된 것만 복습하는 거예요. 체크된 것만.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론을 자세하게 보지 말자. 그 이유는 내가 모르는 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냉정해야 돼요. 자꾸 여기서 점수를 잘 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여러분들 생각 잘못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점수 많이 내놓으면요. 복습할 게 없어져. 복습할 게 없어지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대한 이론을 갖다 간단히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냥 문제 바로 들어가는 거야. 정규 과정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이론 보지 말고 바로 문제 풀어요. 따라오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 중간에 좀 늦게 오셨다든지 아니면 일찍 왔으나 늦게 온 분과 비슷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이론을 보긴 보는데 진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대충 보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런 다음에 냉정하게 자기 실력을 판단해요. 채점해가지고. OX. 대신 시간 측정해가지고. 특히 저랑 해설하면서 체크 표시를 많이 해야 돼요. 체크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한 건지 이해 못한 건지 다시 봐야 될 건지 다시는 안 봐도 될 건지
그래서 다시 봐야 될 것들만 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복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의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의 치명적인 단점은요. 일단 문제를 시험지에다 풀어요. 교재에다 풀어요. 답안지로 마킹하지 않는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단원별로는 뭐 되는데 문제를 모아놓으니까 잘 안 돼. 여러분들 단원별로 되는 게 좋을까요? 모아놨을 때 잘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왜? 시험을 모아놓고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매달 말에 시행되는 모의고사, 월별 모의고사, 월별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의고사.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 날 학원에 나와보면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뭐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지. 모의고사 치시는 분들, 토요일 날 나와서 치시는 분들, 저 사람들 다 합격자 모임에 오실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시는 분들이 합격자 모임에 오게 돼 있어요.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실전 연습은 첫 번째,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일단 무조건 응시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는요, 실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실수의 종류는 너무 버라이어티해서요. 제가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실수 유형이. 근데 본인이 꼭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심리학에 가서 실수를 안 했다. 합격. 그냥 합격이야, 뭐. 지금 시험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어렵게 나와도 합격. 쉽게 나오면 반드시 합격. 아무튼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해서 합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실수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심리학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어. 읽었어. 옳은 걸 찾았어. 옳은 걸 찾아라 했어. 틀린 걸 찾았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요. 시험지에 3번 체크하고 답지에 4번 마킹해 놓는 거지. 그래서 자기 채점했던 거랑 그 컴퓨터로 나오는 게 다른 거지. 자기께 정확해요? 컴퓨터가 정확해요? 정확하지. 잘못 옮기는 거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4번 체크한다는 게 너무 힘을 줘서 5번 체크하는 분도 계시고. 진짜 있어요. 실수의 종류는 너무 버라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는 실수를 제대로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느냐.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실전 모의고사에서 실수를 파악해서 이걸 최소화. 두 번째, 나는 시간 배분 잘하고 있는지. 시간 배분을 잘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시간 배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온통 관심이,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심리학에 가시면요, 그거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시간 안에 못 푸는 거면 다 꽝이야, 꽝. 아무리 실력이 우수한 분들도요, 시간 내에 문제 못 풀면 그건 꽝이라는 거지. 그럼 시간 배분할 수 있느냐? 근데 간혹 1차 시험에서 그렇게 1차를 많이 했는데, 과락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1차에서 과락 걸리시는 분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1차는 과락이 나올 수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이기 때문에, 두 과목은. 근데 과락이 나오시는 분들은 기초 실력이 아예 없는 분들, 그분들은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실력이 있으심에도 과락 나오는 분들이요, 시간 배분 못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민법을 먼저 푼 거야. 개론 말고 민법을 먼저 풀었지. 민법 먼저 풀다 보니까, 민법이 너무 재밌는 거야, 풀다 보니까 이러다가 금방 합격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민법 40문제를 다 풀어버린 거지. 싹 다. 안 되는 거 다 싫고 했더니만 시간이 70분 지난 거야, 70분. 총 100분 중에서 70분을 써버린 거지. 그럼 감독관 입에서 한마디 나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하는 거지. 감독관 입에서 30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개론을 보니까 40개가 남아있지.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건데도 다 틀려버린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고. 심리학에 가서 1년을 공부했는데 근데 이거 다 아는 건데 갑자기 글자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혹은 머리가 까매지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에서 과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을 권해드리냐면 개론을 먼저 풀든 민법을 먼저 풀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1차 과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론, 민법 이렇게 있으면 개론, 민법 중에서 개론 20개만 먼저 풀어. 반드시 넘지 마요. 20개 풀었으면 더 풀 수 있을 것 같아도 중단 하고 민법 넘어가요. 그리고 20개 민법 풀어요. 풀었어요? 그럼 좀 더 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중단 하고 또 개론 10개 넘어와요. 10개.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론 30개, 민법 30개를 찾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개 중에 만만한 거 20개를 제일 먼저 골라요. 만만한 거. 있어요. 만만한 거. 그럼 20개 풀고 민법 가면 반드시 만만한 게 있습니다. 20개 풀고. 그 다음에 또 개론 와서 10개 풀고 나머지 10개 풀고 그래서 한 30문제 정도씩만 푸시는 걸로. 나머지 10개씩은 난이도 상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론 20개 풀고 민법 20개 풀라니까 설마 우리 이런 사람은 없겠죠. 개론 20개 풀고 민법 20개 푸세요. 그러니까 내 개론생 말 들을게 하면서 개론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민법 1번부터 20번까지 풀고 그러면 절단 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40개 중에서 만만한 거 20개를 찾아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만만한 거 20개 풀고 10개 10개 풀면 절대로 과락 없습니다. 과락 절대로 없어요. 과락 절대로 없습니다. 나머지 10개씩 남은 건 어떻게 하는데 그건 뭐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 풀어도 비슷해. 찍어나 푸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 되는 놈 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되는 놈. 자식이 2명 있으면 저 자식 2명 있거든요. 2명 있는데 보니까 한 놈은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2놈이 있는데 한 놈은 맨날 보니까 빵점 맞아고 그래요. 빵점 진짜 빵점 맞아. 엄마 닮았어. 빵점 맞고. 한 놈은 진짜 이게 참 희한한 한 놈은 100점 나와 100점이 나와.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지. 그 한 놈은 근데 체육을 잘해요. 체육 같은 거 하면 상 받아와요. 그러니까 공부는 요 놈을 밀어야 되지 않나. 밀어야 되지 않고 밀어야 될 것 같고 공부 외적으로 이놈을 밀어야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도요. 똑같이 40문제 있더라도 될 놈 밀어줘. 될 놈. 그 놈으로 맞출 수 있는 놈. 그러니까 계산 문제 그런 거 풀어봐야 안 되는 놈인 거 알잖아. 우리 경험해봤잖아. 그죠? 그런 놈 말고 될성 싶은 놈 시간 할애해요. 될성 싶은 놈. 안 될 성 싶은 놈은 시간 할애 그렇게 많이 하지 말지. 알겠죠? 찍는 거야. 찍는 거. 찍어놔. 푸나. 시간은 비슷한데 찍는 사람은 장점이 뭐예요? 시간 할애를 될 놈한테 더 밀어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20개, 2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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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배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 배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못하고 있다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찍는 연습.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저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찍는 연습을 갖다가 약간 경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시. 찍는 것도 연습해야 돼? 찍는 거 갖다가 상당히 멸시하고 경시하고 천대시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발생을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요. 합격자 불합격자 나누어지는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지금 모르죠. 한 10개를 찍었는 것 중에 그 10개가 답이 3번으로 밀었으면 합격이고요. 4번으로 밀었으면 불합격이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어요. 결국 여러분들 합격 불합격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찍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찍는 거. 그래서 찍는 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찍는 거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 나중에 막 10개 못 풀었어. 개론에서. 그럼 이렇게 찍을 때 찍어야 돼. 그러면서 5, 2, 1, 2, 3 이렇게 찍는 거죠. 5, 2, 1, 2, 3 4, 1, 3, 2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출제 경향 지금 최근 계속 그래요. 민법도 그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정답 문항수가 보통 8개씩 나와요. 정답 분포가. 그럼 8호, 40문제가 되겠지. 간혹 8개, 9개, 7개, 8개, 8개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일단 전부 다 8개씩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10개를 덜 풀었는데 1번부터 20분 사이에 보니까 3번이 한 개밖에 없어. 1번부터 20분 사이에. 3번이 한 개밖에 없을 리가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3번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푼 것보다 좋은 결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고전 게 미리 마킹했던 게 답이어야 돼요. 답이어야 돼요. 그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번이 한 개밖에 없을 리는 없지. 그러니까 3번을 밀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40번 사이에 1번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을 리가 없거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1번 밀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찍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찍을 때는요. 한 번을 밀면서 찍다가 간혹 찍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7번 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분명히 이 지문은 내가 풀었는데 1번이 답이 아니야. 2번이 답이 아니고 3, 4번 중에 답이야. 5번은 답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주변에 1번이 없으니까 1번을 밀어버리고 그건 아니지. 뭔 말인지 또 몰라 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개 중에 고민해놓은 것들은 이게 이제 모의고사 쳐봐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먼저 골라내가지고 3, 4번 중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겠는 것들만 모아서 한 번로 쭉 밀고 이것도 연습이에요. 일종의.
연습이고, 찍는 거 연습 많이 한 사람이 잘 찍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요. 찍는 것도 많이 찍어본 사람이 잘 찍어요. 알겠죠? 예, 찍어봐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답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답안지 작성. 우리가 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10월 26일에 시험 치잖아요. 그죠? 시험 치고 나오면 시험지 가져 나올 수 있어요. 알죠? 그거? 시험지 가져 나올 수 있어요. 뭐만 내면 답지만 내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필적하고요. 그죠? 감독관 사인 한 답지만 딱 내고 옵니다. 제가 그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교실에 이렇게 우리 수업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뭐 한 30명 정도 들어가나? 30명 정도 들어가고 결시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들어가면 46, 한 10명에서 16명 정도는 안 와. 그러면 나머지 한 26명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간혹 이제 1차 시험 치고 나면요, 널널하게 시험 칠 수, 누워서 시험 칠 수 있어요. 울면서 다 나가요. 1차 시험 끝나고. 그러면 1차 시험 끝나고는 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남아요. 그래서 상당히 널널하게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요,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에서 한 반에 한 명, 반드시 한 명, 그 다음에 많게는 한 반에 두세 명, 그 인원 중에서 한 명, 두세 명은요, 답지를 못 내고 옵니다. 시험을 치고 답지를 못 내고 와. 왜? 마킹이 들어간 거예요. 문제 다 풀려 있는데 마킹을 못한 거지. 이게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한 명, 많게는 두세 명. 그 사람들 안 됐네. 그 사람들 안 된 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래서 답안지 작성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찍는 게 그게 무슨 연습이야? 연습하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자격시험을 많이 쳐봤어요. 그럼 제가 마킹 정말 잘하겠죠. 저는 마킹 실수 절대 안 해요. 저는 마킹 실수 한번 하면 그냥 그날로 막, 그죠? 마킹 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자책을 심하게 해야 돼. 막 시험지 막 찢어버리고 막 내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막 그러면서 마포대교도 한번 갔다가 막 그래야 돼. 막 진짜 뛰어들어볼까 막 구조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 마킹 실수를 갖다가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 마킹 실수를 안 해야 돼. 근데 제가 시험을 많이 쳐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권해드리냐면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를 다 풀어, 80개를. 다 풀고 한 번에 마킹을 시도한다고. 근데 마킹하는 시간이 언제냐? 시험 시간이 100분이면 90분 차, 또 좀 늦은 분들은 95분 차에 마킹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옮기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 80개를 옮기기 때문에. 이 차는 120개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1315 봤어? 41315 32123 32123 잘하다가 갑자기 51342 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리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답지 바꿔달라고 하지. 근데 시험 5분 남았을 때 감독관이 답지를 바꿔주나? 절대 안 바꿔준다고. 그럼 멘붕 오는 거지, 그때부터. 밀려서 써버리고 당겨서 써버렸는데. 아니면 실수해버리고. 거기서 그 짧은 가운데 막 하다 보니까 41314인데 41323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한 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바로 마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제가 그 문제를 하나 풀고 바로 마킹 들어갔을 때 좋은 점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장점은 적어도 답지 뺏길 일은 없어. 그거 내면 돼. 마킹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빈 거 있잖아, 빈 거 이렇게 한 번은 밀어왔어. 그거 내면 돼. 적어도 답지 뺏길 일은 없다. 두 번째 1번 문제 풀고 답이 3번이야. 3번 체크했어요. 그러면 그 다시 안 보게 돼요. 근데 사람이요, 답지 마킹 안 돼 있잖아요. 그 문제 다시 보게 돼요. 다시 볼 시간도 없는데. 이상하죠? 다시 볼 시간이 없는데 다시 보게 된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에서 답을 3번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1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3번 풀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볼 때는요, 잠깐 한 5초 상간에 갑자기 4번 같아요. 다시 보니까 1분 풀었을 때는 3번인데 다시 잠깐 한 5초 정도 보니까 4번 같아.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뭐가 정확할까? 1분 봤던 게 정확하거든. 5초 봤던 것보다. 근데 갑자기 그 5초 봤던 거에 더 큰 신뢰가 실려버립니다. 그래서 고쳐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는 3번 돼 있는데 마킹할 때 갑자기 4번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겠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험생들한테 쌤, 제가요 마지막에 한 4개를 고쳤는데 그거 안 고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거 고쳐서 합격했어. 하는 사람보다는 쌤, 제 마지막에 한 2-3개를 고쳤는데 그거 고치는 게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불합격했어요. 하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답안지 마킹이 돼 있으면요, 그거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립니다.
근데 마킹 안 돼 있으면 그 건드리게 돼 있다고. 두 번째, 그 마킹이 돼 있으면요, 뭐를 찾기가 좋냐면 안품 문제를 찾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품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마킹이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중간중간 몇 문제 건너뛴다 그랬잖아요, 그죠? 건너뛴 문제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잘 찾을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 막상 가면요, 아까 개론에 몇 개 안 풀었는데 하고 막 찾는 거지 막. 찾다가 시험지가 툭 떨어져 버려. 시험지가 보통 8장, 9장 되거든요. 툭 떨어져 버려. 그럼 떨어진 시험지를 다시 챙겨서 올리면요, 7번 뒤에 8번이 아니고 7번 뒤에 42번이 있다? 7번 뒤에? 그러면 우리는 8번을 찾아야 되잖아. 8번 찾아 산말리 막 이렇게 막 찾는 거지, 시험장에 가서. 멘붕 오는 거지, 그때부터 또. 그래서 뭐를 보고 안품 문제를 찾냐면 답지를 보고 안품 문제를 찾아야 돼요. 답지를 보고 여기 마킹이 안 돼 있네. 그럼 이 문제 가는 거지. 이 문제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킹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시험장 갈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2번 문제를 풀었어. 답이 3번 아니면 4번 같아. 3번 아니면 4번 같아. 그때 결단 바로 내리세요. 그거 지금 3번 아니고 4번 같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그거 안 헷갈릴 것 같아?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헷갈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50.5%, 49.5%로 문제 푸세요. 3번, 4번 같긴 한데 0.5%라도 확률이 더 높은 거 있잖아. 그거 체크해버려, 그냥. 시험장에 가서는 오히려 거침없이 푸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체크해버리고 마킹 해버려. 그러면 또 다시는 안 봐. 근데 마킹 안 돼 있잖아. 그럼 3번, 4번 가지고 또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시험장에 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풀고 바로 마킹 했으면 좋겠고, 그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요, 한 면. 그러니까 보통 한 7개 정도 문제 있겠지. 그거 풀었으면 바로 마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별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4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 유형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 실수를 줄이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시간 배분 잘하고 있는지, 혹시 못하고 있다면 다음 모의고사 때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전에 대비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과목에서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과목에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찍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찍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찍는 거, 비는 번호라든지 아니면 3, 4번 고민해 했던 번호 중에서 3번 찍는다든지, 그 찍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답안지를 깔끔하게 80개를 다 마킹, 2차는 120개를 다 마킹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연습 안 하시면 나중에 못 찍어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못 찍어요. 마지막으로 답안지 작성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가지고 답안지 작성하셔야 되는데, 답안지 작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풀고 바로 찍거나 아니면 한 면 정도 풀고 바로 찍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상당히 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답지 못 내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해놓으면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푼 문제 찍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 적어도 답지 안 내는 부분, 그리고 안푼 문제 찍는 거,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월별 모의고사 지금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번 달 말에 있는 모의고사도 있을 텐데 이거 반드시 푸세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학습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칠판. 자, 지금 예전에 우리 3월달, 4월달이나 1월달, 2월달에 1시간이라는 시간 하고요. 지금은 지금부터 7월달에 1시간이라는 시간 하거든요. 같은 1시간이라도 차이가 상당히 큰 1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하겠어, 1시간 만에. 한 2페이지, 3페이지 보겠어? 근데 지금은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쌓여 있어요. 다 쌓여 있습니다. 지금 1시간 공부하는 것은요, 퀄리티,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운 시간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법책을 펴요. 세법을 한 개도 모르겠어, 세법을. 세법책을 펴요. 그 세법을 보는 거지. 보다가 세법보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쳤지, 내가 세법을 보면 안 되지, 지금. 1차 봐야지, 1차. 개론책을 펴는 거야, 개론책을. 개론책 펴다가 그래도 동차 합격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지긋한 걸 어떻게 해, 이걸 하다가 어떻게 해, 이걸 하다가 또 한 해 더 생각만 하니까 벌써부터 숨이 막혀오는데, 그래서 2차에서 또 2차에 꽂히라고 할 수 있는 공법을 펴는 거지. 공법을 펴다가 공부 보다가 한 개도 모르겠어, 한 개도. 공부 능률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능률도 없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도 중개사 시험에 꽂힌 민법이지 하면서 이제 민법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책만 잡아다 놨다는 거예요. 책만 잡아다 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 아까운 시간들이 정말 이 7, 8, 9, 10월 달 잘 보내야 될 시간들이 제깍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계획이. 무자식은 상팔자일 수 있어도 무계획은 절단 납니다. 7, 8, 9, 10월 달에는요.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무자식 좋아해요? 예, 무자식. 아무튼 계획을 반드시 짜셔야 됩니다. 계획은요. 이렇게 짜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전체 계획 짜고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지금은 오늘 집에 가서 월간 계획 한번 짜봐요. 7월 달 것만. 이 계획을 지금부터 다 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계획 잘 못 짜. 계획도 짜본 놈이 짜거든요. 7월 달 한번 짜봐요. 짤 때는 탁상 달력 있잖아요. 그죠? 집에 탁상 달력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다니세요. 가방에다가 가지고 다니시고 공부할 때는 내 책상에 올려놓고 또 가지고 다니시고 이렇게 탁상 달력에다가 넣는 거야. 그러니까 7월 달에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7월 달에 목표 굵직굵직한 거. 개론 어떻게, 민법 과목별로, 공법 어떻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몇 회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주간 계획을 잡습니다. 그럼 이 계획들을 하려면 1주차 때 뭐 해야 되고 2주차 때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쭉쭉쭉 한번 잡아보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간 계획. 몇 월 며칠 뭐 하고 몇 월 며칠 뭐 하고 이렇게 일간 계획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집에 가서 한 2주차 분량만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시험 삼아. 잡아보시는데 계획 잡을 때 유의할 점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할 점은요. 절대로 계획은 시간 계획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계획의 유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획 잡으라니까 집에 가서 계획표를 잡는데 뭐라고 잡냐면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 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개론 2시간, 민법 2시간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렇게 봐봐요. 개론 2시간 잡았어. 개론책을 폈어. 근데 계산 문제 하나 만났어. 너무 어려워. 그거 하나 푸는데 1시간 반이 지났어. 1시간 반이 지났어. 그리고 몇 개, 한 3개 더 풀었어. 그럼 총 4개 풀었어. 2시간 다 갔어. 그럼 뭐라 그래요? 개론 다 했고 이제 민법 하는 거죠. 이 사람 뭐 했죠? 개론 4개 푼 거예요. 4개 푼 거.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만 때우는 계획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뭘 잡냐면 범위계획을 잡아요. 범위계획. 범위계획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개론 100페이지까지. 민법 250조까지. 오늘 개론 100문제. 민법 50문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은 범위계획으로 잡지 시간계획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계획은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계획은요. 최소치만 잡아요. 최소치. 최소치란 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을 잡으세요. 계획은요.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최소한으로 잡아도요. 그 계획대로만 간다면 100%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계획을 짜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계획을 짜요. 청운의 꿈을 안고 보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개론 갔다가 한 200페이지 볼까? 보고. 점심 식사하고 소화시키면서 민법을 한 100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 오늘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죠? 새벽 2시까지 민법을 한 200페이지 보고 자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나면요. 사람이 지쳐요. 그 다음에 다시는 계획을 안 짭니다. 다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안 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한 100페이지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한 30페이지만 넣어봐. 30페이지면. 그 다음에 오늘 한 50문제를 풀 것 같으면 한 20문제만 넣어봐. 시험 삼아. 첫 주는요. 계획을 정말 약하게 한번 넣어보세요. 약하게.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계획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최소치만 잡아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처음에 월간 계획부터요. 너 빡세게 잡지 마. 널널하게 잡아, 널널하게. 잡았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다른 거 하나 너 더 넣으면 되지 뭐. 안 그런가? 뭐 말인지 모르나? 그러니까 계획은요. 항상 최소치만 잡습니다. 계획대로만 하면 돼. 계획은 어떤 성취감이 반이지.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반이지. 너무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요. 절대로 일간 계획만 틀어요. 주간 계획을 틀면 안 돼요. 주간 계획을 틀면요. 이 사람 맨날 계획만 짜요. 주간 계획 한번 틀기 시작하면 맨날 계획만. 뭐예요? 탁상 달력이요. 전부 다 X돼 있고 막 전부 다 화이트 칠해져 있고 막 빡빡하게 됩니다. 맨날 계획만 짜요. 계획을 전문적으로 스케줄러가 돼요. 스케줄러가. 맨날 계획만 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혹시 예를 들면요. 오늘 7월 2일, 7월 3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오늘 개론 50문제 풀고 내일 민법 50문제 풀기로 했어. 근데 오늘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서 개론 50문제를 못 풀었어. 그러면 25개씩을 7월 4일과 7월 5일에다가 배분하는 거지. 여기다가 원래 계획에다가 25개씩 넣는 거지. 그래서 주간 계획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요거 일간 계획을 틀어서 수정을 보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25개 어떻게 추가해? 처음에 최소치를 잡으라 그랬잖아. 처음부터. 최소치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요 25문제 추가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은 전체 틀을 깨지 말고 부분 수정해 가면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세법을 보고 있으면 안심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계획표에 세법이 있어 지금. 그걸 보래.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책을 잡았다 놨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세법 보는 시간. 야, 너 오늘 지금 시간에 공법 보는 시간이야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허송세월로 시간이 흘러가는, 헛되이 흘러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요, 일단 이것도 자꾸 짜봐야 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아. 시험장 갈 때까지 시작하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해. 덮었어. 근데 7월 달에는 첫 주, 둘째 주는요, 시험 삼아 한번 짜봐. 최소치만.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민법, 그러니까, 그러다가 8, 9, 10월 달 가면요, 이제 계획 잘 짜요, 그때부터는요. 그 계획을 짠 사람하고 안 짠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최소치를 집어넣어도, 계획대로 하는 사람하고 계획대로 안 하는 사람하고는요,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우리 왜, 그 TV 같은 거 보면 달리하고 복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리, 복리, 이자처럼요. 계획을 짠 사람하고 안 짠 사람하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요. 계획 짠 사람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계획대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차와 2차 학습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 자, 일단 지금 7월 달입니다. 그죠? 7월 달이니까 이제 1, 2차 중에서 2차 비중이 조금씩 커지는 시기예요. 어쨌든 2차 비중이 좀 커지는 시기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비중이 커지는 시기이긴 하나 2차 비중이 절대로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전체 공부 시간에. 넘지 않아야 된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1차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2차를 공부하시는데 2차를 갖다가 한 80%, 90% 비중을 실어버려요. 1차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올해 시험에서 2차를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왜냐면 시험 막판에 2차 열심히 했으니까 2차를 평균 80점을 합격하고 1차가 두세 개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짜 악담이 아니에요. 학원마다 5명 이상 있습니다. 5명 이상. 학원마다 5명 이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사람은요, 내년에 그러면 1, 2차를 다 하겠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작년에 2차 됐어. 1차가 모자라서 한 해 공부 더 해. 그 사람은요, 옆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사실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차를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하고 1차가 모자라는 사람은요, 1차가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점수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동차 합격에 대한 갈망 때문에 2차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가 까먹고 있고 좀 덜 되는 부분을 갖다 인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차가 합격되고 1차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지만 겸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욕은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잘못 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꽃은 제가 1차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고요. 무조건 어쨌든 1차예요. 1차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를 최소로 잡아도 40% 비중은 실어줘야 됩니다. 시절어줘야 됩니다. 2차는 절대 20% 비중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럼 7월 달부터 2차를 공부할 때 좀 유의할 점입니다. 이제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 그동안 2차도. 들었는데 2차를 공부하려고 했더니만 갑자기 4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4과목을 한꺼번에 복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질려버리고 덮어버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자, 계획표에다가 공법도 넣고 세법도 넣고 공시도 넣고 중개사법도 넣었어요. 넣고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덮어버려요. 우와, 환장하겠네요. 너무 많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순차적으로 열어요.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7월 첫 주, 둘째 주에는 공법, 국외법만 보는 거고, 어차피 다 넣어도 다 못 보는 거예요.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등기법 들어가는 거고,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세법 들어가는 거고, 물론 수업은 따라오시면서 그런 식으로 복습할 때 순차적으로 2차 과목을 오픈시키면요, 부담이 조금 덜해요. 부담이 좀 덜해요. 이게 받고 가는 거지. 두 번째, 1차 과목은요, 1차 과목은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원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원화. 자, 이원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개론을 한 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 진도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민법을 한 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틀 과목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1회 독으로 쭉 진행할 수 있는, 다독할 수 있는 그런 진도를 하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칠 때까지 매번 한번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요 교재. 우리 테마 특강 했던 교재거든요. 테마 특강 했던 교재. 포켓 특강 교재예요. 포켓 특강 교재로 보면 요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보기 상당히 좋아요. 수업했던 그 형식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손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 교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특강 안 들으신 분들도 이 교재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요 교재로 다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 교재로. 요게 하나 가고, 포켓 교재로, 포켓 테마 특강 교재로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수업 진도 우리 7, 8달 하잖아, 그죠? 이걸로 정도 갈 수 있는 교재. 정도 갈 수 있는 교재. 이건 일주일에 하는 독이 아니지. 진도별이지. 진도별로 정도 갈 수 있는 교재를 하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서가 되어도 좋고요. 요약집이 되어도 좋고요. 문제집이 되어도 좋습니다. 요약집이 되어도 좋고 문제집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좀 이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은요. 시간을 따로 빼. 하루에 1시간씩이든 2시간이든지 따로 빼가지고요. 1차 과목은 매일 진도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브레이크 걸면 안 돼. 그러니까 딱 7등분으로 나 분질러. 우리 책이 요거 몇 페이지지? 요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될까요? 포켓 교재가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100페이지네.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나누기 일요일을 쉰다 치더라도 6으로 나눠봐요. 100페이지 6으로 나누면 하루에 15페이지 정도? 15페이지를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15페이지 그냥 계속 나가는 거야, 그냥. 우리 수업 진도는 뭐든지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15페이지, 그 다음날 15페이지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나 만들어. 1차 과목 절대로 그러면 감각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감각 안 떨어져요. 이게 감각을 기르는 거예요, 이 감각을. 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아까 예습, 문제풀이 복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습 과정에서 뭐를 하냐면, 이제 요걸 하는 거지. 진도별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풀 때 문제 풀지 말라 그랬잖아. 저 이름 보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걸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쭉쭉 나가는 진도로. 1차 과목은 반드시 이원화 시켜가지고, 한 개는 다독으로 가는 포켓 과정, 한 개는 정독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얘기를 제가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과목. 2차 과목을 포기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2차 과목을 포기할까 말까. 여러분들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포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꺼내시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포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렇게 꺼내는 건 안 돼요. 혹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1, 2차 다 하다가는 1차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차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1차에 올인을 한번 하면 1차는 확실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신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26일 나왔단 말이야. 그동안. 6일 나왔는데 갑자기 이틀만 놔도 돼. 화요일, 수요일만. 개론, 민법 개론이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 패턴이 깨져요. 우리가 8개월 동안 몸에 배어있는 그 패턴이 깨지면서요. 갑자기 4일 동안 시간이 붕 떠버려요. 그럼 그 시간에 학원에 나와서 무조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요. 취미활동도 하기 시작하고요. 각종 문화생활도 하기 시작하고요. 운동 시작해요. 운동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운동 시작하고 갑자기 술 마시기 시작하고 1차도 떨어져 버리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란 단어를 쉽게 하지 말고, 혹시 지금 너무 1차가 안 돼. 그래서 2차를 갖다가 보류는 괜찮아요. 보류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2차 보류하는 거지.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못 돌아와. 입에서 포기란 말이 나가는 순간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못 건너와, 다시는. 갔어. 저승사자와 함께 간 거야. 다시 못 건너와. 근데 보류라는 단어는 쓸 수가 있지. 왜냐면 내가 지금 1차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달 동안 1차에 좀 집중하자.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2차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2차를 포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앞에 나가면 중개 사무소 많죠, 그죠? 거기 가서 서서 유리문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중개사 시험은요. 끈기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꾸 포기라는 단어를 밥 먹듯이 머릿속에 되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혹시 2차를 포기할 거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언제 하셨어야 되면 한 4월달, 늦어도 5월달까지는 거치를 결정했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다면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고, 혹시 포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보류하세요. 잠깐 보류하시고 1차 좀 집중하세요. 그래야지 흐름이 안 깨져요. 잠깐 보류하시고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잠깐 보류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차를 포기해버리신 분들은요. 나중에 9월달 가서 1차 점수가 팍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깝대. 하고 싶은데. 근데 포기해가지고 이제 너무 흐름이 많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만 공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성향 자체가요. 빨리 점수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기만 성형으로 9월달에 확실하게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 2차를 포기해버렸으니까 다시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다시 못 건너가는 거지. 그러니까 잠깐 보류하는 건 괜찮은데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차는 전체 비중의 60% 넘지 말고요. 순차적으로 펴세요. 순차적으로 오픈을. 공법, 뭐 등기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한 과목씩 펴는 거지 너무 한꺼번에 네 과목을 펴지 마시고요. 1차 과목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원화하는 공부법을 채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켓 특강 교재를 가지고 계속 진도 빼고 그냥 이거는 기계적으로 15페이지씩 하루에 계속 보는 거야. 15페이지씩. 요거 제가 봤을 때 15페이지 보는데 한 30분 잡으면 돼. 알겠죠? 아니 30분 만에 어떻게 15페이지를 다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15페이지를 읽어. 30분 만에. 딱 정해놓고 시계 딱 놔두고 30분 읽어. 그리고 민법도 15페이지를 읽어. 30분 동안에. 그냥 읽으면 돼. 요거는 어차피 자세하게 보는 건 여기서 볼 거야. 여기서 볼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 요거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돼. 그러면 감각 유지에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2차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 포기라고 적혀있네.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보류. 잠깐 보류하시는 건 괜찮아요. 자꾸 포기라는 단어를 갖다가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지금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지. 자꾸 2차 포기, 2차 포기, 2차 포기 여기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포기라는 단어가 상당히 여러분들 이거 나쁜 단어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뭐든지 포기하지 마요. 알겠죠? 2차뿐만 아니라 뭐든지 포기하지 마요. 자꾸 입에 포기라는 단어를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포기라는 단어를 달고 살 겁니다. 가장 큰 거울 아닙니까? 부모가. 가장 큰 거울인데. 그리고 또 DNA라는 게 유전적으로 포기를 잘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예. 유전적으로. 자기가 자꾸 포기하면 자녀분도 자꾸 포기하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잠깐 보류하는 건 괜찮다.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자, 마인드 컨트롤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절대 이제 중도 포기 일단 하지 마시자. 포기란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자. 포기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인중개사증을 취득하시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되지 중간에 포기하시면요. 절대로 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기회조차 없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것은 마지막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장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봐야 뻔해. 안 가는 사람. 아까 결시 40%라고 했죠. 결시가 정말 많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개사 시험은요. 진짜 포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밥 먹듯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너무 쉽게 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적어도 자기 자신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 합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런 수험생들이 계십니다. 이게 합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하다. 안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그 사람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본인은요. 본인에 대한 합격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불안불안한 사람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합격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사단이 나요. 내 보니까 뭐 시험장 가서 어떻게 실수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또 중간에 뭐 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격 안 되게끔 사단이 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합격에 대한 확신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 합격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세요. 나는 합격할 거다, 할 거다.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절대로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또 올리지 마세요. 불합격이라는 단어를. 합격한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는 말도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는 미끄러진다. 떨어진다. 이런 단어도 쓰면 안 돼. 알겠죠? 미역국 같은 거 먹지 말고 시험장 갈 때까지 라면 같은 것도 먹지 말고 끊어지는 거, 미끄러지는 거,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아예 막 이렇게 다 차단해가지고요. 그죠? 온갖 합격에 대한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연필이 떨어져도 연필이 땅에 붙었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필이 땅에 붙었네?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네가 아니라 연필이 바닥에 붙었네? 그래야지 붙는다는 거지. 자꾸 이제 붙는다, 된다라는 컨트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컨트롤을 해야지 우리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즐겨보아요. 남은 시간. 4개월밖에 안 남았어. 4개월도 아니야. 이제 10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즐겨보면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총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자, 총정리. 왜냐면 이게 수업 들을 때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고기 끄덕하면서 듣는데 나중에 또 집에 가면 또 똑같아. 또 맨날 자기 하던 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단원별 문제풀인데요. 일단 미리 예습을 하시는데 예습을 하실 때는 이론 정리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가볍게 하고 이론 정리하시고 시간 꼭 재서 시험장 가서 볼 시계를 미리 구입하셔가지고 시간을 꼭 재서 문제 1분에 한 문제 걸로 문제를 푸시고 답안지 문제는 다 풀어야 됩니다. 시간 안에 찍더라도 찍는 것도 찍어. 그리고 채점해. 채점까지 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풀이, 저랑 위드미, 저랑 문제풀이를 하겠지. 문제풀이 할 때는 맞는 거든 틀리거든 관계없이요. 일단 다시 봐야 될 문제, 복습해야 될 문제를 체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만 체킹을 하시는데 체킹은 자세히, 복습은 자세히. 처음에 문제 풀 때는 대충 보더라도요.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은 자세히. 그래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니까요. 다른별 문제풀이. 다른별 문제풀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전과 다르다는 거죠. 실제 시험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지. 그러면 월별 모의고사를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문제를 푸시는데요. 하면서 본인이 자주 하는 실수를 파악해서 줄이시기 바랍니다. 실수만 줄여도 합격해요.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 배분에 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찍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 못 풀거든 문제는요. 마지막으로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문제 또는 한 면을 풀고 답안지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3번, 4번 고민된다고 체크해놓지 말고 그 중에서 50.5%, 50.1% 되는 거라도 답을 작성하고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시험장에서는요. 고민을 많이 하기보다는 거침없는 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학습계획. 계획이 없으면 등대 없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다를 표류하게 돼요. 표류. 그러니까 학습 계획을 짜보고 이건 연습삼아 오늘 한번 짜보세요. 집에 가서 탁상 달력에다가 연습삼아 한 주간 계획하고 일간 계획 정도 한 1주차 정도나 2주차 정도 분량만 짜보세요. 짤 때는 범위 넣으세요. 범위. 시간 넣지 말고 최소치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말고. 그 다음에 절대로 주간 계획은 틀지 마세요. 일간 계획 틀어가지고 주간 계획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특히 2차를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나는 시기는 합니다만은 절대로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기를 짜시고 1차는 좀 공부를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폭격교재 같은 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읽는 거. 이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읽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정독할 거야. 부족한 부분은 다른 내용을 통해서 정독할 거니까 요거 이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건 제가 진짜 만약인데 시험장 갈 때까지 이걸 했다. 기계적으로. 아침에 딱 일어나는 시간 1시간 딱 일찍 일어나는 거지. 딱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험장 갈 때까지 개론 30분, 민법 30분 기계적으로 15페이지를 봐가지고 폭격교재를 다 봤다. 합격이면 합격. 그냥 합격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네. 이거 했는데 떨어진 사람 나한테 와요. 이거 했는데 떨어진 없다. 한 명도 없다 진짜. 진짜 이거 똑같이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럼 시험장 갈 때 몇 번 볼 수 있냐면 12번, 16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개론 전체를. 이거 상당히 좋은 과정이에요. 감각 유지에. 좋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로 하는 것은 정독으로 하시고요. 2차 보류는 있으나 포기는 없다. 불운을 할지언정 포기는 없다. 자꾸 포기란 단어를 너무 쉽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든 2차든 줄 때 이제 한번 이제 배를 탄 거야 이제. 내리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즐겁게 공부하실 수도 있고 합격까지 합격 영향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시간 넘게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넘게. 이것만 1시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강의를 했는데 이게 집에 가서 제가 했던 얘기가 다 그 자료 안에 있거든요. 자료 안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걸 좀 읽어봐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읽었어요. 한 30분 정도 이것만 계속 읽었어요. 읽으시면서 학습에 대한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재정립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본격적인 진도는 좀 쉬셨다가 이제 총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